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국민정책포럼의 조진태 대표입니다. 현재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딱 100일 남았습니다. 지금 날짜로 투표일이 2020년 3월 9일이니까 현재 날짜로 정확히 대통령 선거 D-Day 100일인데 아마 이 방송을 구독하시는 이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유튜브에 띄우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100일, 지금으로부터 한 3, 4일 정도 더 후에 이제 방송이 될 것 같으니까 한 96일, 7일 정도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서 현재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다 하고 임기를 또 무사히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0년 3월 9일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 이 대통령들을 보게 되면은 이 어느 한 분 제대로 이렇게 좀 말년이 좋거나 또는 임기를 제대로 마치거나 이러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보면 6.25 전쟁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서 이승만 대통령을 최초로 하여 이 수많은 정부의 수반들이 있었는데 그 정부 수반들의 어떤 임기와 또 말년을 보게 되면은 행복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개인적으로는 행복한 경우가 거의 없었고 국가적으로는 이 국가의 어떤 번영과 평화를 이룩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에는 어떤 독립운동가로서 존경을 받았으나 그 후에 4.19 혁명으로서 그렇게 하야하고 미국으로 망명을 가서 삶을 다하는 그러한 불행한 또 개인적인 말년을 지냈습니다. 그 후에 대통령이 되신 분이 또 윤보선인데 그분 또한 어떤 5.16으로 인하여 중도 하차했고 그 후에 5.16으로 정권을 잡은 게 또 대한민국에서 거의 근 20년 가까이 권좌에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 그분도 말년의 어떤 총격 사건에 의해서 사망하시는 그러한 개인적인 또 비참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마찬가지죠. 전두환 대통령도 또 어떤 12.12 사태에 의해서 권력을 잡았으나 그 후에 개인적인 또 생활을 보게 되면은 차라리 그렇게 대통령을 할 바에는 그냥 군인으로서 예편했으면 평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개인적인 삶은 말년에 또 비참했죠. 밖에 이렇게 사회활동을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학살자다, 광주의 시민을 죽인 사람이다 해가지고 비난을 받고 사회활동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러한 또 개인적인 비극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며칠 전에 또 서거했습니다. 대통령이 서거했다고 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전두환 씨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하여튼 간에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또 돌아가셨고 그 후에 있었던 대통령들 노태우도 그렇고 노태우 대통령도 그렇고 그 후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징역 생활을 하거나 현재 수감되어 있거나 또는 자살하신 분도 계시고 대통령이라는 하여튼 그 권자가 개인적으로는 어떤 비극을 가져온다. 있을 때는 어떤 번영과 부귀영화를 가져오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권세와 그런 명예를 가져오지만 퇴임한 이후에는 비극을 가져오는 자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아무 문제 없이 뭐 중간에 탄핵당하거나 어떤 그러한 비극이 없이 현재 임기를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후에 또 봐야 알죠. 뭐 또 저쪽 반대편에서 또 뭐 정치적인 음해가 있거나 또는 정치적인 음해라기보다는 어떤 불법 행위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하여 어떤 형사 처벌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러한 문제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2022년 3월 9일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2시간에 걸쳐서 지정된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를 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 선거가 보통 예전에는 20세 이상 성인만 투표를 하게 돼 있었는데 이게 선거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 현재는 선거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3월 9일자 요 선거일 기준으로 18세 이상 주민등록상 나이로서 18세 이상이 되는 국민들이 다 이제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해서 생일은 원래 이제 그 출산일을 산입하게 되는 거니까 3월 10일 날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해서 만 18세 이상 국민이 선거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선거권은 이것도 선거일 기준으로서 이 피선거권 선거권이 뭐 대통령 이렇게 뭐 취임일, 뭐 선서일 이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거일 기준, 이 선거일 기준으로서 피선거권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 만 40세 이상의 국민이면 출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저 같은 경우도 올해는 이제 좀 나이가 좀 어려서 안 되지만 다음 대통령 선거에는 한번 저도 나가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가서 뭐 될 일은 없지만 저를 찍어줄 사람이 전국에 뭐 한 1%도 안 되지만 나가는 거야. 뭐 법적으로 뭐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다음 선거는 이제 40세가 지금 넘게 되니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기는 3월 9일 날 2022년에 선거를 하는데 선거하고 나서 이제 개표하고 당선이 결정되면은 임기가 시작이 되죠. 근데 임기가 제20대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원래 이게 대통령 취임과 임기가 2월달이었습니다. 2월달.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리고 또 중학교 다닐 때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이제 2월달에 한참 추워 죽겠는데 그 청와대에서 이렇게 뭐 선서를 하고 뭐 헌법을 수호하고 뭐 이렇게 선서를 하면서 2월달에 시작이 됐는데 이게 임기가 5월 10일 5월달에 시작이 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왜 바뀌었느냐?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이루어지면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2월부터 시작해서 5년 후에 2월까지 이렇게 됐었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대통령의 이제 보궐로 인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를 했죠. 그래서 5월 달에 임기가 시작이 되면서 그 이후로 다 임기가 5월에 시작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대 대통령은 2020년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 이렇게 재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합법적으로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가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또 뭐 이렇게 총 맞거나 탄핵당하거나 뭐 본인이 뭐 하야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게 또 다시 선거를 다시 해야 되니까 또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러한 대한민국의 어떤 헌정사와 이제 미래를 또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데 이번에 20대 대통령 선거는 이 주요 선거 일정을 보면 7월 12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까지 7월 12일부터 2022년 2월까지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는데 아마도 이번에 또 저의 예상으로는 국민의힘에서 한 명 나오고 민주당에서도 한 명 나오고 무조건 나오겠죠 당연히 뭐 여당에도 한 명씩 나오니까 나오고 제3정당에서도 나오고 또 뭐 무소속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해가지고 누구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가 나오게 되겠죠. 윤석열 후보가 사법고시 구수에서 붙어가지고 구수인가요? 팔수인가요? 이거 찾아봐야 하는데 구수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해서 붙어가지고 검찰로 이렇게 임용돼서 이렇게 재임하시다가 검찰총장 끝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랑 좀 맞춰 있었죠. 뭐 징계도 받고 그래가지고 내가 나와서 한번 이 썩어빠진 정부를 한번 때려 엎겠다, 뒤집어 엎겠다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실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나오는데 저번에 또 경선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뭐 이낙연, 이재명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께서 됐죠. 그래서 민주당 후보로서 또 이재명 후보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그러면 윤석열과 이재명의 어떤 그 후보의 대결 구도가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또 군소정당, 제3정당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군소정당에서도 후보를 또 내겠죠. 누가 나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또 예측을 해보면 현재 확실시 되는 게 거의 뭐 99% 확실시 되는 게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철수. 안철수 후보께서는 그 의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서울대 의대 나와서 의사 출신이신데 군의관도 이제 복무를 하시고 했는데 의사를 하다가 뭐 좀 마음에 안 맞았나 힘들었나 해가지고 그 안랩 이 컴퓨터 쪽으로 또 회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치료제, 그러니까 사람을 치료하는 거는 의사고 컴퓨터를 치료하는 거는 바이러스 프로그램 개발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랩으로 더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안철수 의사로 기억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얼마 없어요. 근데 안철수 안랩 바이러스 치료, 바이러스 프로그램 개발 이걸로 기억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기술 분야 쪽에서 어떠한 그 명성을 날리고 어떤 부귀와 영화를 좀 얻은 후에 정치권으로 진출하신 분이 또 이 안철수 후보십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평가를 한번 해보자면, 제가 이제 안철수 의원실이나 이쪽에 어떤 보도자료를 요청하게 되면은 다른 의원분들과 다르게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국회의원분들은 자기 어떤 정치적 홍보라든가 이러한 어떤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약간 좀 계량적이거나 통계적이 아닌 어떤 그냥 이렇게 말만 쭉 쓰는 약간 뭐 한 10%는 뻥이고 한 20%는 뻥은 아니지만 과장이고 한 30%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한 50% 정도는 사실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도자료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이제 준다고 다 쓰진 않습니다. 좀 바꿔서 써요. 사실관계를 확인도 해보고.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서 한번 그분한테 보도자료를 요청을 하면은 상당히 계량적이고 체계적으로 딱딱딱딱 떨어지게 주시는 그러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뭐 보좌관이 훌륭하신 분인지 뭐 후보가 훌륭하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줬어요. 근데 이제 과학기술 쪽 이과 출신이니까 그러한 성향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과학기술 외에 정치적인 능력은 어떤가, 또한 행정적인 능력은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금 좀 사업가나 어떤 이공계 계통의 어떤 기술자로서의 능력보다는 좀 떨어지게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토론을 보게 되면은 다른 후보 간 대화에 있어서 약간 좀 어떠한 이 화법이 부족하다, 토론 기술이 부족하다, 또는 정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또 의견을 제시하는 그러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그때 같이 대화와 토론에 참가했던 홍준표 후보, 문재인 현재 대통령, 문재인 후보, 이분들은 어떤 문과 출신으로서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 말하는 스킬이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좀 스킬이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또 평가를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또 안철수 후보 외에 저 군소정당에서 후보를 하면 낼 것 같은데 심상정 씨가 또 대통령 선거에 다시 또 이번에 출마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예전 전 대통령과의 토론에서 박근혜 씨, 저는 당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함으로써 이 표가 그냥 우수수 떨어졌는데 국민들이 싫어했죠. 표가 우수수 떨어졌는데 이정희 후보가 이제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심상정 후보가 정의당인가요? 그쪽에서 한번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분이 대한민국의 다크호스 공중부양 허경영 씨가 또 100% 나온다. 이거는 99%가 아니고 100%다. 무조건 나온다고 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허경영 후보가 나와서 과연 당선이 될 것인가? 저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만은, 나오는 목적이 당선인지 아니면 어떤 본인의 어떤 입지를 올리기 위한 것인지, 물론 나중에 이제 입지를 올려서 수많은 지지자를 얻으면은 허경영 씨도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요. 국가 지도자가 될 수도 있죠. 못 된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이야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지하시는 분도 많고 훌륭한 일을 하고 존경받으면 또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더 가능성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이 또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오는 게 윤석열 씨 나오시고 이재명 씨 나오시고 안철수 씨 나오시고 심상정 씨 나오시고 허경영 씨 무조건 나오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표는 이제 윤석열 아니면 이재명 씨에게 쏠리겠지만, 어차피 거대 정당에서 이렇게 정당 깃발을 꼽아야 표가 나오니까 쏠리겠지만, 개인적인 카리스마가 있으신 군수 후보들, 그분들도 이번에 또 출마를 하실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1편 잠깐 제가 목이 마르니까 한잔하고 땅콩도 좀 먹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2편에서는 이 대선 후보 개인별로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고 그분의 인생사는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국민정책포럼의 조진태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